저도 여러분들처럼 평소 사연을 열심히 잘 듣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듣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이런 재미를 이제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사연을 듣다 보면 부부간의 갈등도 참 많고 고부 갈등을 겪는 며느님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얼마 전 저희 큰아들을 결혼시키고 저도 시어머니가 되었네요. 큰아들이 요즘으로는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한 탓에 저도 이른 나이에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저도 며느리는 해봤지만 시어머니는 처음이라 걱정되고 염려도 많은데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바가 많아서 최대한 조심을 하려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잘해줘봐야 시어머니라지만 저는 그래도 며느리가 딸처럼 예쁘고 귀하게 느껴지네요. 게다가 사돈들도 너무 좋으신 분들이라 제가 자식 결혼 하나는 참 잘 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식 날 얼마나 긴장이 많이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결혼식 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질 뻔해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순탄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닌지라 할 얘기가 많았네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정작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럼 제가 겪은 그 일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겠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봤고 이제는 자식도 결혼시켜 봤지만 결혼이라는 게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젊은 시절에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남은 평생을 함께 한다는 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야 남은 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고 나쁜 배우자를 만나면 남은 평생이 괴롭고 고생길일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후자였네요. 못 모르던 젊은 시절에 만났던 남편은 겉보기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적에는 말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별도 달도 따주겠다며 가짜 사탕 발림으로 저를 꼬셨었죠. 하지만 제가 바보라서 속은 건 아니었어요. 워낙 성실하고 착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났던 사람이라 저도 그 사람이 정말 순진하고 성실한 사람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랬기에 오로지 사람만 보고 가지가 넘는 그 남자와 결혼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던 저는 결혼 후에야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평생 고생 안 시키고 호강시켜주겠다 그러더니 결혼을 하자마자 사람이 안면몰수하고 싹 바뀌어 달라지더라고요. 순진하고 성실하고 착한 그 남자는 어딜 갔는지 남편은 성실해 보이던 겉모습과 달리 놀기 좋아하고 주색 잡기 좋아하는 한량이었습니다. 집에서도 매번 술 타령을 하더니 제가 임신을 하자마자 배부른 저를 팽개치고 밖으로 싸돌아다니곤 했었죠. 대체 어디서 뭘 하는 건지 매일 분냄새, 술냄새 배어 들어오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제가 제풀에 지쳤습니다. 그런 모습을 결혼 전에 알았더라면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었겠죠. 그걸 자기도 알아서 그런지 제가 임신을 할 때까지는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속은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 놀기 좋아하면 돈 쓰는 것도 좋아하는지 남편은 사치가 심했습니다. 그것도 결혼 전에는 전혀 몰랐었죠. 저랑 연애할 적에는 매번 꾀죄죄한 옷만 입고 다니고 다 떨어진 신발만 신고 다니기에 불쌍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저랑 데이트할 적에도 다방 커피 한 잔도 아깝다며 그렇게 아끼고 다니기에 사치라고는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저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울 뿐이지 자기 친구들한테는 펑펑 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월세 살면서 처자식까지 딸린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쓰고 다니는지 집에 갖다 줄 돈은 없다면서 밖에서 돈 쓰고 다니고 술값 내는 건 전혀 아까워할 줄 몰랐죠.
어쩌면 그래서 그 사람 주변 평판이 좋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남편의 참모습을 결혼을 하고서야 알았으니 저는 완전히 사기 결혼이라 생각하면서도 뱃속의 아이 때문에 참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태어나면 철이 들고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매번 그런 남편 편에 드시던 시어머니도 저더러 그러셨으니까요.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다. 네가 제대로 휘어잡지를 못하니 제가 저러는 거지. 네가 아들만 낳아봐라. 제가 설마 장손 누구도 싸돌아 다닐까? 원래 남자는 처자식 생기면 정신을 차리는 법이야. 그러니 너는 괜히 남편 바가지 긁을 생각 말고 무조건 아들 낳을 생각만 하고 딴 생각은 말아라. 시어머니의 바람 때문이었을지 저는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무척이나 좋아했고 그런 아들을 보고 정말 정신을 차리는 것도 같았어요. 여보, 고생했어. 나 이제 정말로 열심히 살게. 이제 당신이랑 우리 현석이 보고 살아야지. 앞으로는 밖에서 술도 안 먹고 친구들도 안 만날게. 나 정말 가족에서 열심히 살게. 하지만 남편의 그런 약속은 1년이 채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호언장담도 결국 틀린 얘기였죠. 그렇게 자식 위해서 살겠다던 남편은 아이 호적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제가 남편을 데리러 경찰서를 들락거린 것도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매일 늦은 밤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남편을 데리러 갈 때면 저는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나만 있으면 몰라도 애가 있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무책임할까 싶었어요. 애가 아직은 어려서 뭘 모른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아버지를 보고 나쁘게 자랄까봐 그게 늘 걱정이었었죠. 남편도 술에서 깰 적에만 미안하다며 후회를 했고 다음 날이면 또다시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술자리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저는 큰애와 3살 터울의 둘째를 가졌고 이번에도 아들이었어요. 둘이나 아들을 낳았다며 시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남편 편만 드셨던 시어머니도 그때는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을 때에도 옆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제가 혼자 애를 낳는 날에도 취해 있었거든요. 술 먹는다고 새끼가 태어나는 줄도 몰랐던 남편이 첫째에 이어서 둘째를 낳을 때에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았는데 전에는 일하는 사람 괜히 잡지 말라며 타박하시던 어머니도 이번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어요. 너 애비라는 사람이 이게 뭐냐? 자식 태어나는 날까지 이렇게 취해서 오냐? 이제는 먹여 살릴 자식이 둘인데 언제 정신을 차려오고 그래?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게야?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오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셨고 그나마 부모 무서운 줄은 아는지 남편은 그 뒤로 한동안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정말로 술도 줄이고 외출도 줄인 덕분에 그나마 애들이 아버지 얼굴은 보고 자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자기는 바깥일 하느라 힘들다고 애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에 식구들이 다 같이 둘러앉아 밥 먹고 집에서 애들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몇 년간은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남편 벌이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허리띠 졸라 아껴 살면 내 식구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라 생각했고 애들만 조금만 더 키워두면 저도 나가서 일을 하려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셋째가 생겼습니다. 우리 형편에 셋은 무리다 싶었는데 이미 생긴 걸 어떻게 할 수도 없었네요. 게다가 셋째는 또 딸이라니. 평소 딸을 보고 싶었던 저는 내심 기쁘기도 했습니다. 아들들도 귀했지만 저도 저 닮은 딸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남편이 정신을 차린 듯 보였기에 그렇게 저는
걱정 없이 셋째를 품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때부터 조금씩 다시 헛바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누라가 임신을 해 있으면 집에 더 꼭 붙어 있어야 할 텐데 남편은 오히려 제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나 배불러서 힘든데 집에서 애들 좀 돌봐주고 그러지. 왜 자꾸 밖으로 나다녀? 또 술 마시러 가려고 그래? 어차피 당신 배불러서 나 술상 봐주지도 못하잖아. 그리고 애들도 크는데 그 앞에서 술 마시는 것도 교육상은 좋고 나 그냥 잠깐 한두 잔만 마시고 올게. 그렇다고 배부른 마누라랑 애들 두고 나가면 어쩌자는 거야. 가뜩이나 임신한 상태로 애 들여보려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집에 좀 있어요, 제발. 아이 정말 잠깐 다녀오겠다니까 그러네. 당신 피곤할 텐데 나 기다리지 말고 애들 재우고 먼저 자고 있어. 결국 남편은 밖으로 나갔고 그때부터 고삐가 풀렸는지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남편 단속을 해주시던 시어머니도 이제는 고령이라 힘드신지 더 이상 남편을 말리지도 못하셨죠. 그놈의 술 끊기가 그렇게 힘든 건지 결국 제가 먼저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되다 보니 이제는 아무리 아껴도 남편 혼자 버리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애들도 점점 크는데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고 돈 걱정이 컸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더 벌어올 수는 없었기에 결국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막내 딸아이가 걸음을 떼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벌어야 셋을 키우겠다 싶어 일을 시작했더니 남편은 제가 일을 시작하자 점점 더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그리 착실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제가 번다고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건지 회사에서 잘려도 일을 구할 생각을 않고 자꾸 다른 일을 하려 하더라고요. 여보, 나 사업을 좀 해볼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사업?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냥 하던 일이나 잘하지. 사업은 아무나 해? 내가 아무나야? 솔직히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시켜만 주면 회장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본금만 있으면 무조건 잘할 자신 있다니까 그러네. 대체 뭘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자꾸 사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강식품 사업부터 효과도 모르는 의료기 사업에 여기저기서 안 될 것 같은 사업 아이템들만 자꾸 알아와서 제 속을 긁고는 했었어요.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해보겠다 그래도 말릴 판에 자기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남의 말만 듣고 귀가 얇아져서 일을 벌리려 하니 저는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뭐라도 해보고 싶다며 제 말을 무시하곤 했었죠. 돈만 생기면 어떻게든 사업을 해보려 하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꼬셔서 사업을 벌였지만 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눈치 볼 것 없던 그 사람은 기어이 제 돈을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들고 나갔던 그 돈은 저희 식구들이 새 집을 얻으려고 모아놓았던 돈이었어요. 제가 쎄 빠지게 아끼고 벌어서 모았던 돈이었죠. 애 셋 때리고 언제까지 월세집에서 살 수도 없으니 그 돈으로 방 몇 개 있는 전셋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남편 놈이 그걸 들고 도망가 버렸던 거죠. 그 돈을 몇 배를 불려오겠다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결국 빚까지 지며 사업을 크게 말아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은 제게 돌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이혼하자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위장 이혼 좀 하자 이거야. 지금 당장 빚도 갚아야 하고 여차하면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데 나는 신용 불량자 되었으니 당신이라도 빚도 조금 피해야지. 미안하긴 한데 다 우리 애들 위한 거니까 이혼부터 하자.
아무리 그래도 한 번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이혼을 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러게 왜 일을 이정희용 만들어? 그놈의 사업 내가 하지 말라 몇 번이나 말렸냐고. 이제 와서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이혼 도장 찍는다고 내가 도망이라도 간대? 우선 애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자.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않나 싶었지만 남편은 아이들 핑계로 결국 이혼을 하고 아이들 호적을 제 앞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로 남편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려는 줄 알았고 상황이 좋아지면 위장이혼도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한동안 정신 차리고 지내는 듯 했지만 어느 날 말도 없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집에 얼마 남아있지 않았던 전 재산을 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남편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위장이혼을 하자 했던 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말이에요. 사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땅이 조금 있었습니다. 남편이 말아먹고 난리를 쳐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나마 숨쉴 구멍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가출을 하고서야 진작 그 땅을 팔아서 챙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자 했던 것도 다 재산 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처자식들을 버리고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된 채로 아이들과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게는 지옥길이 열리게 되었죠. 아무리 무책임해도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버리고 갈 수 있는지 저는 남편 없이 아이들 데리고 살 생각에 앞이 막막해졌습니다. 남편이 도망을 가버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찾겠다며 매일 경찰서를 드나들게 되었어요. 그 와중에 한창 공부하기 바쁠 수험생 큰아들까지 제 아빠를 찾아다녔고 한창 공부해야 할 시기에 돈 들고 나른 아버지를 보며 그런 아버지를 둔 것을 무척 힘들어했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남편을 찾아야만 했지만 작정하고 숨어버린 남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매일같이 동네 경찰서를 들락거렸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다른 경찰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하는 와중에 제 사정이 안타까운지 자기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며 저를 챙겨주던 경찰이 하나 있었죠. 혼자 애들 키우며 돈 한 푼 없던 저를 사비까지 털어가며 도와주고 큰아들이 대학 원서비가 없어서 걱정할 때에 아들의 학비까지 내주었던 고마운 은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찾지 못했지만 그의 덕분에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평생 경찰 일을 해온 그 사람은 일찍 부인과 사별을 하고 슬아의 자식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희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참 예뻐했었죠. 큰아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에 아버지 대신 곁을 지켜주었고 여자 혼자 아이 셋 키우느라 고생하는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호의였던 그 마음은 어느새 호감으로 자랐고 그렇게 외롭고 상처받았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재혼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전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이었죠. 제가 자식이 셋인지라 그 아이들 결혼시키고 다 보내기 전에는 제 인생을 쫓는 건 욕심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노년을 함께하자 약속했습니다. 나이 60쯤 먹으면 애들도 다 각자 알아서 독립할 테고 그쯤 되면 저도 제 인생을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때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를 지키자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보다 아이들 눈치가 더 빠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줄 알았더니 지 엄마가 지들 두고 딴 생각을 하는 걸 어떻게 알아차렸는지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제게 재혼을 하라 성화였습니다. 엄마, 아저씨랑 언제까지 연애만 하려고요? 그냥 두 분 빨리 합치세요. 솔직히 지금도 아저씨가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는데 저는 그렇다 쳐도 동생들은 아직 어린데 아버지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현우, 현아도 아저씨를 아빠처럼 생각하고 잘 따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엄마가 아빠 같은 사람 있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저희들 걱정 말고 결혼하세요. 결국 저는 남편이 집 나간 지 3년 만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전 재산 들고 도망갔을 때만 하더라도 속아서 이혼한 것이 억울해 미칠 것 같았는데 덕분에 저도 제 인생을 찾게 되었으니 오히려 다행이었죠. 전 남편과는 처음부터 허울뿐인 결혼이었지만 재혼한 남편과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들에게까지 잘했으니까요. 덕분에 아이들은 남편을 아빠라 부르며 금방 따랐고 저는 그제서야 제 인생에 봄이 오나 생각하며 행복해졌습니다.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런 사람을 두고 먼저 떠났을 남편의 전 부인에게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 하나 잘못 만난 대가가 이렇게나 큰 건지 저는 결혼하고 평생 행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었죠. 물론 아이들을 낳은 것은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고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것은 수없이 많았지만 여자로서 아내로서 느끼는 행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던 적에나 없던 때나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혼자 부모의 책임을 다 해야 했기에 그동안 혼자 자식들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제가 재혼을 하고부터는 그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 덕분에 아이들 역시 바르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남편은 때로는 엄하게, 평소에는 다정하게 아이들을 대하며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이들 역시 경찰로 모범을 보이는 새아버지를 존경하며 잘 따랐고 그런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며 모두 열심히 해주었죠. 덕분에 큰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새아버지를 따라 경찰대를 지망하게 되었습니다. 막내 딸아이도 분야는 다르지만 열심히 해주었고요. 그렇게 잘 커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할 수밖에 없었죠.